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해 800교재 이제 강의 첫 강의예요. 여러분들 보시는 바처럼 유닛 17 주제 관련 문제 첫 강의부터 우리 잘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모두 다 얻어갈 수 있도록 좋은 강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되는 파트가 파트 7이고 파트 7은 독해를 담당하는 파트라는 것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독해를 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독해에 대한 원리를 무시하고 단순히 그냥 단어로 껴맞춘다거나 그냥 드립다 읽으면 된다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거부터 확 뜯어서 고치셔야 여러분들 독해를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관련 문제부터 풀어 들어갈 텐데 일단 독해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자 오늘 유닛에서 배워야 되는 주제 관련 문제는 어떤 내용이 필요한 건지를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일단 잡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파트 7 독해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들 개괄적인 설명부터 먼저 드려보고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독해를 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되죠? 그쵸? 독해를 하려면 일단 지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문의 생김새를 먼저 한번 훑어봤더니 아시는 바와 같이 지문이라는 것은 자, 문장 하나씩만 갖고서는 우리가 지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다수 개의 문장에 복합체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것이 지문이 되려면은 그냥 다수 개의 문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어떤 일정한 서식으로 묶여야 우리는 지문이라고 하죠. 자, 이 지문을 우리가 잘 읽는 게 독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독해 방법이 맞냐?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독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너무 꼬박꼬박, 따박따박 너무 열심히 보시는 건 아닐까요? 자, 여러분들이 문장, 첫 문장을 알아야 두 번째 문장을 읽을 수 있고 두 번째 문장을 알아야 세 번째 문장을 알 수 있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다 읽었을 때 드는 막연한 느낌. 그게 바로 독해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일단은 문장을 여러 개를 냈을 때는 아시다시피 여기 지문에 묶여있는 다수 개의 문장들은 처음을 지나 중간에서 끝까지 하나의 맥락이라는 것을 형성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줄거리가 맥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맥락들은 다 다른 문장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의 지문에 있는 문장들은 다 동일한 얘기를 하게끔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문을 생성한 이유는 여기에서 작가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읽는 사람한테 그 하나의 얘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여러 문장의 복합체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목적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여러분들 어휘를 껴맞추고 번역이라는 걸 해서 여러분들 우리말로 일일이 바꾼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 글에서 다수 문장들이 주제로서 하고 싶은 그 중심 내용이 뭔가 그거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독해라고 일단 생각을 바꿔주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몇 문장이 있든 하고자 하는 얘기는 몇 개다?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이야기를 잘 파악해 주는 게 독해라는 건데 이 독해라는 것을 잘 하려면은 우리는 어디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는 게 좋냐? 수험생. 답을 찾는 수험생의 입장이 아니라 답을 통제시키고 그 답을 찾게끔 시키는 출제자의 마인드에서 이런 독해 지문을 쓴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문 구성부터 생각하시면 독해의 방법을 거꾸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부터 한번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독해 지문을 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되시나요? 자, 독해 지문을 써서 준다면 여기에 있는 지문을 본 다수의 수험생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모든 수험생들이 다 동일한 답으로 찍을 수 있는 객관적 줄거리가 구성이 되셔야 되겠죠. 제 말씀 아시겠어요? 그래서 객관적 줄거리에 글을 쓰려면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쵸? 막 그냥 펜 대고 바로 쓸 수 있나요? 일기 써요? 편지, 친구한테 편지 씁니까? 그런 거 아니겠죠? 그래서 뭔가 글을 쓰기 전에 자 처음부터 중간에 지나 끝까지 갈 때 이야기의 흐름이 삼천포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의 일관된 흐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개요 작업이라는 게 반드시 토익의 지문에는 있다라는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출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쓰느냐?
모든 수험생들이 답을 하나로 깔끔하게 논란의 여지가 없게끔 찍게끔 하기 위해서 자, 일정의 구조를 가진 틀에다가 시험 문제를 껴서 맞춰서 낸다라는 겁니다.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뭘 출제하게 되느냐? 첫 부분에는 여러분들 전반 내용, 내가 이 글에다가 어떤 썰을 풀어갈 것인가, 가장 핵심 내용을 전반 초반 부분에 딱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해 없이 일단 전반 내용을 잡아주면 자, 글이라는 것은 이 전반 내용만 갖고서 상대방들이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와 설득을 위한 전반 내용을 서포팅할 수 있는 디테일, 후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디테일들, 즉 세부 내용들이 전반 내용을 벗어나지 않고서 자, 출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가 필요한데 자, 토익 지문은 실용 지문이라서 마지막 마무리를 단순한 요약 정리 마무리가 아니라 실용, 실생활에 활용하세요 라는 추후의 당부의 느낌의 명령문으로 많이 마무리를 짓게 되거든요. 그 틀을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추후 당부사항, 저는 앞으로 명령문이 출제된다고 해서 do something next, do next라고 여러분한테 일컫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문은 거의 예외 없이 이 구조를 철저히 지켜서 처음에 나왔던 하나의 줄거리의 핵심이 중간을 지나 끝에 갈 때까지 자, 흐트러짐이 없도록 꽉 잡아서 객관적인 줄거리를 출제하게 되어 있어요. 원리 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이런 구조를 갖고 썼을 때 수험생들이 답을 하나로 찍는 논리적 구조의 줄거리를 생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까지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줄거리를 내는 원리를 잘 파악해서 여러분들은 지문의 길이와 관계없이 됐죠? 여기에 어려운 어휘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죠. 시간이 모자르지 않고 어려운 어휘 때문에 읽지 못하는 그런 앞으로의 과오들은 이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조를 이용해서 읽기를 시킬 건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글을 갖다가 결국 문제는 어떻게 출제할 것이냐? 당연히 줄거리가 생성된 지문이기 때문에 문법 시험이 아니라 줄거리 문제를 내게 돼 있거든요. 자, 줄거리 문제는 뭘 활용해서 내야 될까요? 문장 위주로 지금 가는 게 아니라 글의 구조 중심의 흐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자, 줄거리 문제 또한 글의 개요의 구조에 따라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 문제들은 크게 글의 구조별로 두 가지로 출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첫 부분에는 우리가 전반 줄거리를 묻는 문제라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유형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General question.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다 라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 중간 세부 내용과 추후의 마지막 명령문을 같이 묶어서 뭐라고 출제하느냐면 자, specific question이라고 해서 세부 줄거리를 묻는 문제로서 유형이 분리 분석해서 출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문제를 내는 원리도 문장에 집중하지 않고 글의 흐름을 관장하는 글의 개요로부터 파생된다 라는 것까지 같이 연결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어우러져서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우리가 총 11과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되실 건데요. 그 11과의 가장 첫 시작은 어디냐? 여러분들 문제를 풀겠다라는 어떤 욕심과 어떤 급한 마음을 접어두시고 어디부터 시작하셔야 되냐면 항상 전반 내용부터 잘 파악해 주도록 하세요. 제 수업의 가장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별을 100개를 치고 싶네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반 내용이 일단 완벽하게 파악이 되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할 수가 있느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첫 번째 전략. 바로 이 guessing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 있잖아요. 처음 초면의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 그 사람이 대략 어떤 사람일 것이다 라는 예측이 가능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측이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경험 많이들 해보셨죠? 글도 마찬가지예요. 초반에 첫 구조의 전반 내용이 알 때까지는 정독으로 읽어주시면 어느 순간 글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를 예측하는 순간이 생겨요. 그때 꼭 예측을 해주시면 중간 이후부터는 세부 내용이 얼마만큼 어렵고 길게 들어가더라도 예측한 흐름을 그대로 따라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긴 지문의 글도 시간 내에 자,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의 줄거리를 쫓아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제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전반 내용을 찾을 때까지는 정독을 해주시고 찾은 후에는 게싱을 해서 이후부터는 자 여러분들이 정독이다 속독이다 게싱을 한 흐름대로 자 어떤 흐름이 있는지 없는지 속독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글읽기의 과정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따박따박 다 번역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제 말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글을 잘 읽는 사람의 여러분들 특징은 good translator 하나하나 일일이 번역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good guesser라는 거. 잘 예측해서 예측된 흐름을 맞추는 사람이라는 걸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guessing을 잘하려면 어디부터 잘 찾아야 됩니까? 글의 전반 내용이 함축된 그 첫 부분을 잘 찾는 것이 우리의 독해의 전략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반 내용이 있는 그 부분이 어디겠느냐라는 생각도 지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전반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첫 부분은 여러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문장일까요? 아니면 첫 단락일까요? 네, 이렇게 얘기하기에 믿음직스럽지 못하시죠? 그냥 첫 문장 주제문이다 이런 건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지금 짚고 시작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전반 내용을 함축한 첫 부분은 첫 문장도 첫 단락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첫 문장과 첫 단락의 주제가 전반 내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반 내용을 찾는 기준은 단순히 글의 첫 부분이라기보다는 첫 부분에 주로 들어가는 요걸 잘 찾아야 됩니다. 자, 잘 보이셔야 될 텐데. 자, 보이세요? topic sentence. 자, 뭐라고요? topic sentence.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해를 한다면 이걸 절대 빼놓고 얘기할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한 전략적 이해가 부족해서 토픽 센텐스 그거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현실이죠. 자, 독해를 가르치는 강사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중요한 건 토픽 센텐스가 일단 잘 잡히면 모든 건 해결이 다 끝납니다. 제 수업은 토픽 센텐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토픽 센텐스가 왜 중요한지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잘 들어주세요. 자, 토픽 센텐스의 일단 토픽이 뭐냐. 자, 주제 관련 문제의 주제라는 게 바로 토픽인데요. 토픽은 글 하나당 줄거리의 핵심이 하나씩이 있다. 줄거리 하나씩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신다면 그 줄거리를 응축한 하나의 핵심어가 바로 주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인가? 되셨습니까? 토익에 대한 글이다. 주제는 토익이겠죠?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픽은 전반 내용을 함축시킨 핵심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토픽 센텐스는 뭐냐? 토픽 주제에 관련해서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가장 핵심의 주장을 써놓은 핵심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나는 토익을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라고 한다면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라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 되겠죠. 그러면 주제 문장이 딱 잡히면 이후부터는 그 내용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서포팅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바뀌면 논리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출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통제시키려면 토픽 센텐스를 잘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토픽 센텐스는 쉽게 얘기해서 토픽에 들어간 주제 문장이라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왜 주제 문장을 꼭 찾아야 되는가? 자, 좀 더 설명을 더 덧붙여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10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글짓기 대회를 할 거예요. 읽는다기보다는 쓴다고 생각해야 더 빨리 오신다고 했죠, 느낌이. 자, 10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글짓기 대회를 열 건데 공동의 주제가 과일이라는 쉬운 주제를 줬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10명의 친구들이 다 과일이라는 공통 주제를 갖고 글을 쓸 텐데 여러분들 10명의 친구들이 다 공통주제 갖고 쓰면 줄거리도 10개로 다 똑같은가요? 주제가 똑같다고 해서 그 친구들의 글이 다 똑같지는 않겠죠? 자, A라는 친구는 과일은 자 맛있다 라고 주장을 정한다면 자, 맛있다라는 얘기를 쭉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은 맛있다. 3단 논법처럼 글은 논리성을 갖추게 되겠죠. 하나의 글이 되겠죠? 하나의 줄거리. 자, B라는 학생은 과일은 건강에 이롭다 라는 주장을 결정한다면 중간에 어떤 얘기 할까요? 맛있다는 얘기를 할까요?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C라는 학생은 과일은 색깔이 예쁘다? 색깔 얘기만 드립다 해놓게 되겠죠. 즉 제가 얘기하려는 건 과일이 맛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제뿐만 아니라 주제에 대한 중심 문장의 주장을 딱 정해줘야 그 문장이 이후